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로 습관적인 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다루다 정코리타의 다루다 1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딱 2주 전 영상이거든요. 비교해보면 이때에 비해서 확실히 얼굴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다룰 주제는 우울과 불안, 20대가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28세이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또 대학교 생활을 거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만났던 수많은 여성 친구들을 보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친구들은 모두 대학 시절 헬스장에서 만났던 인연들이고 이 친구들은 엄청난 폭식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 플라스틱 용기에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 휘낭시에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먹고 아이스크림을 앉은 자리에서 10개씩 먹고 바로 토하고 다시 죄책감을 느끼면서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2시간씩 하고 또 한 번 먹고 토하고 다시 죄책감을 느끼며 헬스장에서 4시간씩 과제를 하면서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식단을 할 때는 과하게 절식을 하는데 고구마 1개, 닭가슴살 1개 이렇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로 습관적인 부러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의 사소한 부분까지 부러워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잘나지 않은 저에 대해서도 저의 전공, 헬스장 갈 때 입고 가는 옷부터 시작해서 저의 겉모습 그리고 친구관계 등등 사소한 정말 머릿결 이런 것도 세세하게 나누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부러워했던 건 나도 너처럼 날씬하고 싶어 같은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에 있는데 실제로 두 친구 다 소위 대한민국 명문대라고 불리는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재수 3수를 했었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아주 정열적으로 살아온 친구들인데 말이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다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괴롭게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비교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 거죠. 이 날씬한 몸매, 즉 외모의 비교와 학업적 성취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니까 스스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져서 폭식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도서들을 접하다가 폭식증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나 식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닌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게 되면 정말 식욕이 금세 줄어들게 되는데 약으로서 불안과 우울을 조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약을 평생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방법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강박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저도 그 친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루 종일 무엇을 먹었는지, 이 음식은 몇 칼로리이고 나는 총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하고 얼마만의 칼로리를 먹었는지, 얼마의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비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고 일주일에 몇 회를 해야 하고 얼마의 효과가 있고 이 운동의 완성도는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늘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체지방 관리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의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되더라고요. 학생 때 식단이나 운동은 내가 좀 더 나를 타이트하게 가꿔서 지켜나갈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게 되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마구 생겨나게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가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바닐라 라떼 같은 달달한 커피도 하루에 2잔씩 마시고 단순당이 가득한 간식도 수시로 먹게 되고 단순당이 계속 들어가니까 수시로 허기가 져서 점심도 많이 먹게 되고 저녁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하고 저녁도 정말 화려하게 먹고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운동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운동도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얼만큼 먹고 얼만큼 움직이고 칼같이 계산을 했던 저조차도 스트레스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칼같이 체중 관리를 하던 학생 때와 다르게 체지방이 10kg나 불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찌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로 인해 이제는 살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살찌는 메커니즘을 제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본 느낌입니다. 먹고 잠이 쏟아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부터 달달한 당이 계속 땡기는 증상,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현상, 왜 그렇게 정기적으로 먹었던 떡볶이와 마라탕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려면 전두엽이라는 뇌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곳은 계획과 판단, 말하기와 언어, 주의, 집중, 충동을 조절, 사회적인 행동,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감정, 습관, 식습관, 사회성 같은 곳이 전두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고 계획을 짜거나 조직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말하거나 표현해지는 게 어려워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전두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운동을 하고 쇼츠와 릴스같이 도파민을 팡팡 터트리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터놓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라고 해서 레깅스 입고 각 잡고 나가서 스포츠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챙길 것이 많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예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나가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들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폭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있을 때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들은 대부분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들이니까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에는 저녁 시간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줄 수 있는 움직임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팔을 위로 뻗어서 하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지로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다루다 1화였는데요. 우울과 불안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전두엽의 활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습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